봅시다. 우리 여기 앞에 방정식, 부등식 쪽에 혹시 질문할 거 있니? 방정식, 부등식 쪽에 다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갑시다. 18번? 19번, 18번, 19번 봅시다, 그럼. 17번도? 17번도 봅시다. 오늘 이제 치환적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너희가 이제 변수를 잡을 때 좀 뭔가 편하게 할 수 있을 거거든? 흰분 필요 없구나. 선생님, 잠깐만. 자, 봅시다. 적분 변수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알게 되면 변화율 접근하는 게 좀 더 편해질 텐데, 우선 봅시다. 17번 보면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져 있을 때 속력이 최대일 때 속도를 구해달라 했거든. 속력은 뭐였냐면 속도의 크기였어, 그치? 속도의 크기였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의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속도 함수가 뭐가 되냐면 위치 함수를 미분한 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 위치 함수를 미분한 게 속도 함수가 될 거야. 그럼 속도 함수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냥 바로 할게. 요거 미분하면, x 미분하면 2 마이너스 2 코사인 t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요게 x좌표 방향의 속도 성분이 될 거고, 얘 또 미분하면 2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코사인 t 미분하면 사인 t, 2 사인 t, 이렇게 되겠다. 여기 지금 속력이야. 아니, 속도야. 그럼 속력은 속도의 크기였고, 우리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냐면, 얘 벡터처럼 생각하면 되는데 원점에서 여기 이 좌표까지의 길이다라고 생각하면 됐었거든. 그래서 루트에 요 놈의 제곱, 선생님 이렇게 쓸게. 2배에 1 마이너스 코사인 t 전체의 제곱이니까 제곱 이렇게 쓸게.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의 제곱 4 사인 제곱 t야. 괜히 이렇게 썼나? 요거거든. 그럼 정리해 봅시다. 봐봐. 여기서 4 나오지? 4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2 코사인 t 나오고 4 있으니까 마이너스 8 코사인 t 이렇게 나오겠다. 그 다음에 4 코사인 제곱 t 4 사인 제곱 t 나오니까 4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렇게. 이게 지금 속력 함수가 되는 거지. 얘가 최대가 되고 싶대. 그럼 얘가 최대가 되고 싶다는 건 무슨 말이야? 여기 있는 코사인이, 우리 항상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코사인은 항상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의 값밖에 못 가죠? 지금 0에서 2파이라고 주고 있기도 하니까 t라고 쓸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값밖에 못 가죠. 그러니까 얘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코사인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가 되는 거 맞니? 그러니까 얘가 최대가 된다라는 건 코사인 t가 마이너스 1일 때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야. 따라서 t가 얼마일 때? 파이일 때 최대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때의 속도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뭘 구해달라는 거냐면 속도 t가 얼마일 때? 파이일 때. 그래서 파이 집어넣으면 얘 마이너스 1이고 파이 집어넣으면 얘 0인 거 맞니? 그래서 속도는 4,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지? 좌표처럼 나오게 될 거야. 좌표처럼 나오게 되겠다. 그래서 속력의 의미가 어떤 건지 잘 잡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8번 봅시다. 자, 18번에 지금 그림과 같을 때 원점을 출발해서 각각 X축, Y축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점 A는 매초 3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점 B는 매초 6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P의 속력을 구해라. 이거
수2에서 되게 잘 잡고 넘어왔어야 되는데 선생님 그래서 수2에서 이거 수업할 때 일부러 좀 라이프니츠식 표현을 좀 가르치는 편이었거든. 봐봐 한 번만 볼게. 우리가 이제 순간 변화율이다라는 게 미분이다라는 걸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다시 내가 시각 t에 대한 변화율, 정확히 얘기하면 순간 변화율을 보고 싶을 때 얘네들이 의미하는 거, 예를 들어서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다라고 주어져 있으면 그때의 변화율은 뭐가 되는 거냐면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게 되는 거지. 그래서 dx dt라고 쓸 수 있을 거야. 다시 x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야 이걸 할 수 있겠지. 그치? 시각 t에 대한 위치가 주어져 있을 때 위치의 변화율 dx dt야. 그럼 만약에 길이 l이 주어진다면 길이의 변화율은 뭐가 되는 거냐면 dl dt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l을 시각 t에 대한 함수로 표현해야 미분할 수 있을 거라고. 넓이도 마찬가지. 넓이 s가 나오면 넓이의 변화율 ds dt 이렇게. 만약에 특정 시각에서의 뭘 구해달라 그러면 그 시각에서의 변화율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라고. 이거를 사실 수2에서부터 연습을 좀 하고 왔어야 돼. 이런 문제들을 편하게 풀려면. 그럼 똑같이 해봅시다. 자, 문제를 풀 건데 항상 시각 t에 대해서 위치든 길이든 넓이든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상황을 그냥 대충 그리고 대충 표현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시각 t에서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걸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이렇게 그림을 준 거는 사실 힌트를 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지금 보면 원점을 출발해서 x축, y축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대. a는 몇 초, 3의 속력으로 그냥 되게 심플하게 문제를 풀어보자. c가 t에서의 상황, 그러니까 t초 후의 상황을 한 번만 가정을 해보고 점을 찍어봐. a는 오른쪽으로 1초에 3만큼 움직인대. 그럼 t초에 얼마큼 가 있겠어? t초에 3t만큼 가 있겠지. 이렇게 가 있겠지. 맞니? 그 다음에 b는 6의 속력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t초에 얼마큼 가 있을 거야? 6t만큼 가 있을 거야. 그럼 내가 a의 좌표를 뭐라고 찍을 수 있어야 되냐면 3t,0를 찍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b의 좌표는 0,6t라고 이렇게 찍을 수 있어야지. 그러면 지금 P가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점 P의 위치 선생님 바로 할게. t,4t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게 점 P의 위치가 되겠다. 다시 얘가 지금 뭐라고? 이거 위치 함수라고. 위치 함수야. 그럼 위치 함수가 주어졌으니까 속력을 구해달래. 그럼 빨리 속도 함수 구해봅시다. 속도 함수는 어떻게 돼? 요거 각각 미분하면 되는 거지.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니까 1,4가 되는 거야. 이게 속도 함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속력은 속도의 크기다라고 했으니까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로 선생님이 계속 기억해달라고 그랬지? 루트 17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거 표현을 좀 할 수 있어야 돼. 자, 이거를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이 문제 좀 잘 볼게. 오늘 치환적분 할 거랑도 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좀 꼼꼼하게 설명을 해볼게. 지금 벽의 길이가 10m인 사다리를 기대어 놓고 지면과 맞닿았는데 사다리의 끝이 몇 초 0.3의 속력으로 벽으로부터 멀어진대. 자, 여기가 몇 초 0.3m/s로 멀어질 거래.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면과 닿은 사다리의 끝이 벽으로부터 8m만큼 떨어져 있을 때 벽에 닿은 사다리의 끝이 아래로 내려오는 속력. 그러니까 얘가 아래로 내려오는 속력을 구해달라 그랬거든. 자, 얘도 이제 t초의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식으로 써도 돼. t를 가지고 쓸 수도 있어. t를 가지고 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t를 가지고 써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 수투적인 접근이고 우리 심화미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변수를 한꺼번에 써가지고 쓸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얘 두 개를 보고 싶은 거잖아. 이거 너네 무슨 문제랑 똑같은 거냐면 우리 수투에서 이런 문제 기억나니? 가로등이 여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사람의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의 변화를 구해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 이 문제 어떻게 풀었니?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니까 요놈의 변화율 구해달라는 거 했던 거거든. 그래서 우리 식 어떻게 세웠냐면 요 길이를 x로 놓고
이 x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었던 거라고. 지금 이거 똑같은 문제야. 이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라고. 그럼 빨리 우리 요 끝에 변화율을 준 거니까 요 끝 결국은 뭐냐면 요 길이야. 이걸 x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지금 요 직각삼각형이 빨리 보여서 나는 요거를 뭐라고? y로 한번 나오자고. 우리가 수투였으면 x, y를 한 문자로 표현해야지만 겨우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써도 된다라는 거야. 그럼 관계식이 하나 나오지. 관계식, 이게 결국 제일 베이스가 되는 관계식이야. 핵심이 되는 관계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0이다라는 관계식인 거지. 내가 쓸 수 있는 게 저거밖에 없어. 저거밖에 없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고 알고 싶은 게 뭔지 한 번만 표현해 볼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요거. x의 변화율이 정확히 얘기하면 x의 시각 t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 0.3이라는 거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이거 표현할 줄 알아야지. x의 t에 대한 변화율 그게 뭐라고? dx dt라고. 이게 순간 변화율 뜻이잖아. 순간 변화율은 미분이야. dx dt가 지금 0.3이다라는 거야. 0.3이다.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사다리의 끝이 아래로 내려오는 속력이니까 이 y의 변화율 dy dt 구하고 싶은 거라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dy dt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언제 dy dt지? 사다리의 끝이 8m만큼 떨어져 있을 때의 dy dt. x가 얼마가 됐을 때? 얘가 8이 됐을 때의 dy dt.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거야. 이게 수투에서부터 연습이 되어 있어서 왔어야 돼. 이 표현을 수투에서 하고 왔었어야 된다. 요거 구하라는 거야. 그럼 해봅시다. 자, 내가 dx, dt, dy, dt를 얻어낼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냐면 여기 미분하는 거야. 선생님이 한 번만 조금만 어려운 얘기를 해볼게. 이게 편미분이야. 편미분. x랑 y는 둘 다 시각 t랑 관련되어 있는 변수들이라고. x, y 둘 다 시각 t랑 관련되어 있는 변수들이니까 내가 t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야. 그래야 dx, dt, dy, dt를 쓸 수 있다고. 한 번만 해볼게. t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d x제곱 dt 더하기 dy 제곱 dt야. 요거야. 얘는 100은 미분하면 그냥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상수니까 0 이렇게 되겠지. 너네 지금 이거 할 수 있어? x제곱을 t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어? 없다고. 없다고. x제곱은 뭐에 대해서만 미분할 수 있어? x에 대해서만 미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할 거야? 우리 했던 음함수 미분법을 쓸 거라고. 혹은 뭐 매개변수 미분법을 쓸 거라고. 내가 dx제곱 여기 dt를 잠깐 오른쪽으로 이렇게 상하체를 분리를 시켜볼게. 그럼 얘가 미분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dx가 필요해. 내가 뭐라고 가르쳤어? x제곱을 x에 대해 미분하겠다는 뜻이잖아. 그럼 내가 분모에다가 dx 썼으니까 원래 이해 안 되는 건데 마치 분수처럼 쓸 수 있다 그랬지? 이렇게 써도 된다. 더하기 그럼 여기도 똑같아. dy 제곱이 있고 여기 dt가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얘를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밖에 못하니까 여기다 dy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뭐가 되겠어? 여기다 쓸게 2x가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 dx dt가 나온다고. 더하기 y제곱을 y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2y가 되겠네. 그리고 여기가 dy dt 이렇게 되고 는 0 이렇게 나오겠다. 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야? dy dt x는 8일 때야. x는 8일 때. 무슨 말이야? 여기다 8 집어넣겠다. 8 집어넣겠다고? dx dt는 문제에서 뭐라고 줬어? 0.3이라고 줬어. 10분의 3이라고 줬어. 그럼 내가 dy dt를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 하나 남은 게 이거잖아. 2y가 뭔가. 그게 항상 얘기하잖아. 베이스가 되는 관계식이 여기 써있다고.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게 x가 8일 때야. 그럼 y는 얼마가 나오니? 6 나오는 거 맞니? 사실 빨리 돌아가서 dy dt x가 8일 때를 사실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걸 만족하는 y는 얼마? 6 이렇게 쓰고 시작했어야 돼. dy dt를 만족할 때 x는 8, y는 6이었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6을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선생님 바로 할게. 계산하면 dy dt가 아마 마이너스 0.4가 나왔을 거야. 나는 이것조차도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 dy dt가 마이너스 0.4가 나왔어. y의 변화율이 마이너스 0.4가 나왔다고. 무슨 말이야?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야.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 근데 부호를 갖고 있지. 부호를 갖고 있다는 건 속도라는 거야, 속력이라는 거야? 속도라는 거야. 얘는 지금 속도가 나온 거야, 속도. 근데 문제에서는 뭘 구해달래? 아래로 내려가는 속력을 구해달래. 아래라고 굳이 언급을 해줬지. 아래라고 말 안 해도 속력이라고 하면 다 뭐라고 써줘야 돼? 무조건 양수로 써줘야 돼. 그러니까 속력이기 때문에 답은 0.4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 만약에 보기에 마이너스 0.4가 있었어도 무조건 답은 0.4로 써줬어야 돼.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는 문제고, 이게 우리가 사실 미분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가장 좋은 문제야. 지금 우리한테는 제일 힘든 문제라서 요 지금 선생님 하나만 좀 더 얘기해 볼게. 우리가 여기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0에서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하고 쳤을 때 이걸 음함수 미분을 해볼게. 이게 사실 음함수 미분, 편미분, 매개변수 미분 당연히 엄밀히 말하면 다르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똑같다고 말할 수 있어. 왜냐면 결과값이 똑같거든. 이거 너네 음함수 미분으로 내가 생각하고 미분을 해볼게. 내가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야. 그럼 이거 지금 t에 대해서 미분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 x라고 x에 대해서 미분해. 그 다음에 고백을 하나 해주면 되지. 이거 사실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 그치? 자, y제곱을 내가 t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y에 대해서 우선 내 맘대로 미분하고 나서 이거 사실 y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라고 이렇게 쓰면 되잖아. 는 0이지. 그럼 봐봐. 라이프니츠식 표현, 뉴턴식 표현의 차이야. 이게 뉴턴식 표현이고 이게 라이프니츠 표현, 이게 똑같은 거 아니야? x 프라임 dx dt 이게 똑같은 거라고. 여기도 y 프라임이라고 쓰나 dy dt라고 쓰나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나는 라이프니츠 표현을 좀 더 선호하는 이유가 뭐에 대해서 미분인지 정확하게 언급이 나오는 거잖아.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운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요 dx를 뭐라고 부르냐면 미분소라고 불러. 미분소, t에 대한 미분소, y에 대한 미분소. 요 미분소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라서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미분을 완벽하게 이해해야지만 쓸 수 있는 거라서 의미가 있다. 되게 좋은 문제야. 많이 공부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옛날에 진짜 2010년도 한 초중반까지만 해도 28번, 29번 문제는 거의 100% 이런 변화의 문제였어. 100%.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문제는 약간 은퇴했고 더 이상 낼 게 없어. 완전히 은퇴했고 뭐로 대체됐냐면 삼각함수 극한 도형 문제로 대체됐지. 28번, 29번 문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도형에 대한 삼각함수 극한 문제로 대체가 돼서 약간 요즘에는 보기 힘든 문제기는 해. 내신에서는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잘 하면 좋을 것 같고, 넘겨서 우리 여기 부정적분 쪽 13번까지 숙제였잖아. 여기도 질문할 거 있으면 한번 해봅시다. 없어? 9번. 빨리 눈치 보지 말고 9번, 6번, 12번. 12번 봅시다. 더 있으면 꼭 하고 6번부터 보자. 6번에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 빼기 g1의 값을 구해달라. 어려운 문제 아니고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f1, g1, fx, gx 구해달라는 거야. 봅시다. 계속 우리 그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등식의 양변에 얼마든지 이제 할 수 있는 액션이 굉장히 많다고. 그럼 지금 fx 더하기 2gx 전체를 미분한 게 3x제곱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양변을 적분하면 뭐가 나오겠어? fx 더하기 2gx 미분하기 전의 함수가 튀어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통해서 그냥 요거 하고 싶었다는 거야. f 더하기 2g를 구할 수 있지. 이거 3x제곱 적분하면 지수함수 자기 자신이고
ln 3분의 1이 짝꿍으로 나오지. 항상 미분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면 돼. 그리고 적분상수가 나올 테니까 선생님이 C1이라고 이렇게 써볼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를 미분한 게 요 놈이라고 했으니까 적분합시다. 적분할게. 오늘 치환 적분을 하면 조금 더 와닿을 텐데 F 빼기 2G는 잘 봐봐. 여기 지금 3의 마이너스 X제곱이거든. 자, 원칙은 이래. 우리 아직 치환 적분을 안 배웠잖아. 오늘 배우잖아. 원칙은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너네가 할 수 없고 3의 마이너스 1제곱의 X제곱이니까 3분의 1의 X제곱을 적분하길 바라고 만든 문제기는 해. 어차피 할 거니까 바로 하자고. 나 가르치기도 했어. 3의 마이너스 X제곱 적분하면 지수함수는 적분하면 자기 자신이야. 그리고 밑이 3이니까 ln 3분의 1 데리고 나올 거야. 근데 우리 1차 함수가 합성되어 있잖아. 여기 합성되어 있으니까 얘 한 번만 미분해봐.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튀어나오지. 그 마이너스 1을 상쇄시켜줘야 되니까 누가 나와 있어야 돼? 마이너스가 마중이 나와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할 건데 얘를 미분한 마이너스 1의 역수를 내가 써주면 될 거라 그랬어. 마이너스 역수도 마이너스니까 요게 생겨야 돼. 아마 요거 때문에 나왔을 수도 있어. 원칙은 3분의 1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정직한 것만 아직은 할 수 있으니까 적분상수가 생길 테니까 C2 이렇게 쓸게. 그럼 지금 F0이 0이고 G0이 2ln3이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으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여기가 ln 3분의 1 이렇게 나오지. 좌변이 0 집어넣으면 1이고 ln 3분의 1이니까 C1은 0 이렇게 나오겠다. 0. 그럼 뺀 것도 생각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ln 3분의 1이 나오고 그럼 여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ln 3이니까 C2도 0이네. 끝났다. 그럼 이거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fx 나오고 그치? 빼가지고 4로 나누면 gx 나오지. 그래서 만들어질 거야. 계산 안 할게. 저거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fx 빼가지고 4로 나누면 gx 나오니까 1 집어넣으면 각각을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양변 적분해서 요거 지금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것만 조심하면 되는데 치환 적분 오늘 배우면 좀 더 완벽해질 거고 9번 좀 치사한 문제지? 치사한 문제. 이런 거는 이제 방법을 모르면 못한다고. 방법을 모르면 못하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저번에 클리닉 할 때 그래 선생님이 일부러 비슷한 문제를 하나 넣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방법 모르면 못해. 선생님이 오늘도 치환 조건, 부분 조건 하면서도 얘기할 건데 가끔은 이런 기초 문제들이 더 힘들어. 내가 이게 이런 문제가 좀 위험한 발언인데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난 제로라고 봐. 진짜 0%. 진짜 정말 좀 썼을 때 1% 정도. 왜냐면 수능 30문제밖에 못 내. 심화 미적분 문제 8문제밖에 8문제밖에 못 내. 감히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내겠어. 그래서 너네 수능엔 이런 문제가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만약에 대치동 가가지고 저 대치동 재종반 의대반이 있어. 의대반 애들 데려다가 이거 풀라 그러잖아. 내가 장담하는데 걔네들은 다 풀겠지. 걔네들은 풀겠다. 아니, 서울대 연고대 준비하는 반이 있어. 걔네들한테 이 문제 주잖아. 내가 볼 때 절반은 못 풀어. 절반은 못 풀어.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래. 재종반 애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기초적인 내신 공부할 때나 배우고 그 뒤로 본 적 없을 거라고. 진짜 재종반 수업하는 내내 1년 내내 본 적 없을 거야. 근데 이런 게 내신에선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흔히 말하는 내신형 쪼잔한 문제들이야. 방법을 모르면 손도 못 대는. 얘는 지금 빨리 분모 분자에다가 이 맞나? 1 플러스 코사인 x 그치 그렇게 해야지. 1 플러스 코사인 x분의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하는 방법을 모르면 이 문제 진짜 손도 못 댄다고. 그럼 지금 선생님 밑에다가 한 번만 다시 써볼게. 인테그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가 되잖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니까 사인 제곱 x 이렇게 되겠다. 분의 1 플러스 코사인 x. 그래서 찢어야 돼. 계속 말하지만 분모가 항이 하나면 무조건 찢어가지고 바보로 탈 거라고. 자 그럼 얘는 인테그랄 사인 제곱 x분의 1이니까 뭐가 되니? 코시컨트 제곱 x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너네 선생님이 요즘에 조금 내가 오늘 아침인가? 어제인가? 씻으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 아 요즘에 내가 미적분 시간에 너무 짜증 많이 내나? 너무 이렇게 뭐라고 많이 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런 거야. 내가 이제 너네들이 내가 말하는 것들을 지켜주고 있는지 점검하고 싶은 거지.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 내가 저번 시간에 부정적분 수업할 때 적분 힘들다. 내가 뭘 적분할 수 있는지를 모르면 문제를 못 푸니까 문제 풀 때 삼각함수 적분하는 거 생각 안 나면 한 번씩 써봐달라 그랬어. 쓰면서 풀어달라고. 하고 있니? 나는 그거 하는 친구들과 안 하는 친구들이 진짜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 내가 오늘 할 거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마디만 해보면, 요즘에 3학년 애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 많이 하고 오늘 1학년 예비 고2 애들도 물어보더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 근데 내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줘. 너네가 스스로 제일 잘 알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 제일 잘 알거든. 만약에 너네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나 지금 이러다가 인생 망할 것 같은데, 이러다 큰일 나는데, 그렇게 안다고. 내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면 누가 봐도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아. 나도 가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을 때가 있거든. 이렇게 살아도 되나? 너네도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 너네 그거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아닌 건 확실하게 안다니까. 나 인생 조졌다라고 확실하게 알아. 근데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 남들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이 들잖아? 그럼 잘하고 있는 거라고. 그게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하면 돼. 그냥 우직하게 해. 선생님 항상 하지만 열심히 하는 애들이 결국은 다 이겨. 다 이기게 되어 있어. 봅시다. 좀 더 나아가 볼게. 이렇게 찢어볼게. 그럼 저번 시간에 했었어. 사인 제곱 x분의 코사인 x는 사인 곱하기 사인 분의 1 곱하기 사인 코사인으로 볼 수 있어야지. 사인 분의 1이니까 코시컨트 x, 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 코탄젠트 x,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렇게 쓰는 순간 적분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미분에서 코시컨트 제곱 x 되는 거 있잖아. 뭐야? 코시컨트 제곱 x. 코탄젠트 x지. 나도 헷갈려. 요거 적분하면 코탄젠트 x라고. 그치? 미분에서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 되는 게 뭐야? 코시컨트 x. 이 적분하면 코시컨트 x 되는 거. 이게 답이다. 이게 답이 되겠지.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우리가 적분, 뭐하니? 미친 거 아니야? 마이너스 안 붙여? 이렇게 나오겠지?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 계속 많이 써봐야 돼. 어쩔 수 없어. 답이 없어, 얘네들은. 무조건 답을 많이 써보는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12번 봅시다. 자,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겠다.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 이제 이런 표현에 너네 많이 익숙해져야 돼. fx를 라지 fx를 미분한 게 스몰 fx고, 스몰 fx를 적분한 걸 라지 fx,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잖아. 그래서 라지 fx가 나왔어. 자, 문제에서 f2분의 파이가 0일 때 f 파이의 값을 구해달라.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그냥 문제를 생각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보를 쌓아나가면서 풀어야 돼. 문제에서 내가 몇 번 얘기한 적 있거든? 되게 많이 얘기했을 거야. 어떤 함수 값을 구해달라는 거, f 파이 구해달라는 거, 뭐 하라는 거야? 99.9% fx씩 찾으라는 거야. 아니 90% 정도? 95% 정도? 씩 찾으라는 거라고. 우리가 답을 주관식으로 쓸 수 없으니, 식으로 쓸 수 없으니 값으로 내야 되니까 fx씩 찾으라는 말을 보통 빙빙 돌려서 저렇게 준 거라고. 라지 fx에 관련된 식이 나와 있을 때 fx를 찾고 싶다? 고민 없이 양변 미분해야지. 왜? 미분은 쉬워. 미분은 쉬우니까 고민 없이 양변 미분할 거야. 차수를 낮출 거라. 그럼 미분하면 fx는 얘 곱미분이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한 거.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요거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코사인 x.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x 마이너스 x 사인 x.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니까 코사인 x 지워지지? 요거 나오겠네. 그럼 여기 fx 날라가지.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자, 사실 이거 주어져 있네. 문제 왜 이렇게 친절해? x 0보다 크다라고 주어져 있네. x가 0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양변 x로 나눌 수 있다고. 양변 x로 나눌 수 있네. 그래서 무슨 결론을 얻어낼 수 있어? f'x는 두 개 오른쪽으로 넘기면 2 더하기 sin x, 이렇게 나오겠네. 되게 많이 했던, 수투에서도 많이 봤던 패턴이지. 양변을 또 뭐 할 수 있다? 우리 얼마든지
적분할 수 있다고. 등식의 양변에 적분할 수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무기야. 그래서 fx는 2x sin x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더하기 c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0이래. 코사인 2분의 파이 0이니까 2분의 파이 얘가 마이너스 파이겠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f 파이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1 파이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다. 파이 더하기 1이 나오게 되겠다. 그래서 얘도 잘 기억해야 되는 그 지금 내가 봤을 때 12번도 그렇고 12번은 전형적인 수투 문제야. 수투 문제. 그래서 이 패턴을 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거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 봅시다. 오늘 정말 중요한 하루가 될 테니 잘 들어봅시다. 오늘은 뭐 매 수업이 다 그렇겠지만 요즘에 그래도 안 졸고 잘 들어줘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오늘 졸면 진짜 망한다. 오늘 졸면 안 돼. 잘 봅시다. 봅시다. 자, 오늘 치환적분을 볼 거야. 치환적분. 오늘 치환적분하고 부분적분을 좀 잘 해봅시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부정적분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정적분을 할 거기 때문에 부정적분은 그냥 기본이야. 부정적분이 안 되면 정적분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지금 기본적인 걸 배우고 있는 거고, 이제 저번처럼 부정적분의 정의는 미분의 역연산이란 말이야. 그래서 미분을 거꾸로 했을 때를 이용해 가지고 적분하는 걸 배웠다면 이제 약간 특이한 케이스들을 볼 건데, 자, 치환적분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우리 합성함수 미분. 선생님은 항상 외우면 망한다고 생각해. 합성함수 미분의 반대가 되겠지? 그러니까 합성함수 미분의 역연산 적분 버전이 치환적분이 될 거야. 자, 치환적분이 될 거야. 굉장한 무기거든. 치환적분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적분이라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우리 합성함수 미분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fgx를 미분하면 자, f 프라임 겉함수를 미분하고 속함수가 섭섭하니까 미분해서 튀어나오는 거잖아. 이게 합성함수 미분이었어? 그럼 잘 봐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등식의 양변에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냐면 적분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등식의 양변에 적분을 할 수 있어. 이걸 표현을 해볼게. 그럼 여기는 지금 fgx를 미분한 걸 적분할 거니까 왼쪽은 그냥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거라고. 그래서 여기다 다시 쓸게. f의 gx가 될 거야. 이거 되겠지. fgx가 될 거야. 얘가 뭐랑 똑같냐면 인테그랄 f 프라임 gx 곱하기 g 프라임 x의 양변에 적분을 취한다는 건 여기 오른쪽에 어제도 내가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 여기 dx를 자꾸 애들이 안 써가지고 dx까지 붙여줘야 되는 거지. 요게 성립한다라는 거야. 맞니? fgx를 미분한 거 우리 요거야. f 프라임을 적분하면 fx가 된 거니까 얘는 그냥 원래 함수를 쓴 거라고. 미분하기 전 함수를 쓴 거지. 저게 이제 치환적분의 접근이야. 치환적분의 접근법이야. 여기서 이제 뭘 어떻게 하고 싶냐면 내가 gx를 t로 한 번만 치환을 해볼게. t로 치환을 한 번만 해볼게. 그럼 봐봐. gx를 t로 치환할 때 치환적분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요거를 미분해 볼 거야. 선생님이 하는 방법을 먼저 얘기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볼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봅시다. 양변을 미분할 거야. 그럼 너네 미분한다 그러면 빨리 되게 물음표가 떠야 돼. 왼쪽은 x고 오른쪽은 t인데 미분을 어떻게 해? 맞아? 왼쪽은 x고 오른쪽은 t라서 미분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편미분을 할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음함수 미분이라고 해야 좀 더 맞겠다. 편미분이 맞아. 편미분을 할 거야. 각자의 문자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야. gx는 x에 대해서 미분을 할게. 그럼 뭐가 되지? g 프라임 x가 되는 거 맞니? 이렇게 되지. gx는 x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그럼 뭘 언급해줘야 돼? 이거 사실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라는 걸 언급을 해줄 거야. 그래서 뭘 붙여줄 거냐면
곱하기라고 생각하면 돼. 곱하기 x의 미분소 dx를 써줄 거야. 저걸 미분소라고 읽는 거야. dx의 정확한 명칭이 미분소야. 그럼 는 t는 t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t 미분하면 얼마야? 1인 거 맞니? 1이지. 그리고 저거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라는 미분소 dt를 써줄 거야. 치환적분에서 핵심은 gx를 t로 치환하는 순간 얘가 세트로 같이 다녀야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gx를 여기 있는 gx를 t로 치환할 거라고. 그럼 여기 있는 g'x dx가 세트로 뭐가 되는 거야? g'x dx가 세트로 dt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우변이 어떻게 바뀌니? 인테그랄 f 프라임에 t dt가 돼서 갑자기 심플한 적분식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얘는 그냥 적분하면 뭐야? ft지. 뭐 적분상수가 붙긴 하지만 t 대신에 다시 gx 집어넣어주면 얘가 나오겠다라는 거야. 똑같이 나오겠다고. 그래서 치환적분의 핵심은 요거야. 내가 뭔가를 치환하면 미분소가 같이 바뀌어줘야 돼. 선생님 이거의 원리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을 할게. 자, 원리에 대해서 자 음함수 미분하면 돼. 내가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볼게. 자, 그러면 gx를 미분할 거야. 누구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그럼 이거 t에 대해서 미분을 못하니까 뭐라고 써줘야 돼? dgx. 아까 했었으니까 할 수 있겠지? 뭐가 필요해? dx 이렇게 필요한 거 맞니? 이게 좌변의 모양이지. 좌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표현이 돼야 돼. 그럼 우변은 뭐가 되지? t를 t에 대해서 미분할 거니까 그냥 1이라고 쓰면 되지. 그리고 다시 써보면 dgx dx, gx를 x에 대해서 미분할 거니까 g 프라임 x가 될 거고, 내가 여기 있는 dt를 이걸 이제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오른쪽으로 넘겨볼게. 그럼 왼쪽은 dx만 남는 거 맞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음함수 미분을 통해서 천천히 거쳐가야 되는데 우리가 매번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편미분 바로 써. 다시 gx를 x에 대해서 미분해. 그럼 나 이거 사실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라는 dx 써줄 거고, t를 1에 대해서 미분해. 이거 사실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라는 미분소 dt를 써주면 된다고. 그래서 치환할 때 항상 미분소가 같이 치환이 돼야 돼. 그래서 치환적분은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 치환적분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식의 허락을 받아야 돼. 식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이 g'x dx가 안에 있어야만 치환을 퉁쳐서 할 수 있는 거지. 이건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치환적분의 핵심은 미분한 식이 식 안에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게 핵심이야. 내가 뭔가를 치환을 했어. 그러면 치환한 걸 미분했을 때 그게 식 안에 있는지 빨리 체크를 해봐야 돼. 지금 아직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따가 문제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 그래서 치환적분 우선 요 정도 생각하면 되고, 두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 첫 번째, 1차 함수 합성된 식의 적분이야. 1차 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식의 적분, 인테그랄 f, 선생님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쓸게. f 프라임 어떤 식, 1차 식이 적분이, 1차 식이 합성이 되어 있어. 자, 1차 식이 합성되어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다시 1차 식이 합성되어 있을 때만 쓸 수 있어. 나는 너희가 이거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 저거 치환해서 일일이 가는 게 아니라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다라는 걸로 접근했으면 좋겠어.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
이게 만약에 그냥 F'X였으면 적분했을 때 뭐가 되니? 그냥 F가 되지. 그리고 안이 1차식이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이렇게 하고 적분상수가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럼 미분해서 얘가 되는지 한 번만 체크해봐. 이거 미분해봐. 이거 미분해볼게. 이거 미분해봐. 여기 밑에서 쓰고 지울게. 그럼 미분하면 F 프라임 AX 플러스 B에다가 요거 미분한 A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맞니? 아 그럼 안 되잖아. 나 여기 A 없잖아. 그치? 그럼 저 A를 날려줄 애가 여기 마중이 나와 있었어야 된다고. 누가 마중 나와 있었어야 돼? A분의 1이 마중 나와 있었어야 돼. 요거라고. 1차식이 합성되어 있는 걸 적분하잖아. 1차식이 합성되어 있는 걸 적분하면 그냥 우선 생각 없이 적분해. 그냥 생각 없이 적분한 다음에 뭘 써줄 거야? 요 1차식 AX 플러스 B를 미분한 요를 미분한 놈의 역수지. 역수를 곱해주면 된다고. 역수를 곱해주면 돼. 선생님이 치환적분으로 증명을 한 번만 해볼게. 치환적분으로 증명을 한 번만 해볼게. 얘 사실 치환적분 증명보다 난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해. 미분해서 얘 미분하면 A가 튀어나오니까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 A분의 1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치환적분 한 번만 해볼게. 자, 내가 AX 플러스 B를 T로 치환을 해볼 거야. T로 치환을 해볼 거야. 그럼 양변 미분해봐. 자, 얘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얼마니? A가 되는 거 맞니? 뭐 써줄 거라고? DX 써줄 거라고. 얘 미분하면 1 되는 거 맞니? 지금은 내가 계속 1을 쓸게. 1 DT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ADX를 DT로 치환해야 되는데 여기엔 지금 A가 밖에 없잖아. 그럼 무슨 짓 하면 되냐면 A를 넘겨. A를 넘기면 DX가 뭐랑 똑같아? A분의 1 DT랑 똑같아. DT랑 똑같아. 그럼 내가 치환적분 다시 써볼게. 얘가 어떻게 치환되냐면 인테그랄 F'에 AX 플러스 B를 내가 T로 치환했지? DX가 뭘로 바뀐다고? DX가 A분의 1 DT로 바뀐다고. A분의 1 DT로 바뀌어. 이렇게 바뀌어. 그럼 A분의 1 상수니까 내가 바깥으로 빼도 되죠. 이렇게. 그럼 이거 적분하면 뭐 되니? A분의 1에 F' 적분하니까 FT 되잖아. 이렇게 될 거고 T 대신에 내가 다시 AX 플러스 B 집어넣으면 얘 된다고. 그래서 A분의 1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치환적분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치환적분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고 뭘로도 생각할 수 있어? 미분의 역연산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 당연히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둘 다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마지막 세 번째.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야. 얘는 선생님이 어제도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암기야. 암기한다는 게 식의 형태를 암기해서 써먹을 줄 알아야 돼. 이거는 그냥 항상 적분을 만났을 때 염두하고 있어야 돼. 다시 분수식의 적분을 만나면 1순위로 염두하고 있어야 되는 게 이거야. 그래서 식을 암기하고 있어야 돼. 뭐냐면 인테그랄 fx분의 f'x dx야. 조금만 참여. fx분의 f'x 꼴의 적분이야.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어. 치환적분으로 증명하지 않을 거야. 치환적분으로 안 해. 적분에 정의 있는 미분의 역연산이야. 미분해서 요거 되는 거 뭘까? 미분해서 fx분의 f'x 되는 게 뭐 있지? 내가 계속 얘기한 거야. 미분은 진짜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 요거지. ln fx야. ln fx 미분하면 요거 나오는 거 맞니? 그치? 그럼 당연히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fx분의 f'x를 적분한 건 ln fx야. 그러니까 암기해야 돼. 이거 치환적분으로 가서도 안 돼. 시간 없어. 무조건 분수식이 나오잖아? 빨리 무슨 생각할 거야? 분모를 미분했을 때 분자가 되는지 체크할 거야. 분모를 미분했을 때 분자가 되면 고민 없이 때려야 된다고. 고민 없이 가야 돼. 자, 그럼 여기서 너네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가 있어. 교훈이 하나가 있거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가 있냐면 만약에 분모가 (1차식인) 형태야. 분모가 1차식인 형태인 인테그랄 ax b분의 1꼴, 선생님 dx는 안 쓸게.
요거는 무조건 적분이 가능해. 얘는 무조건 적분이 가능해. ax 플러스 b분의 1 적분하면 뭐가 되지? 선생님 그냥 형태 바로 쓸게. 요거 맞니? 요거 맞아? 그치? 응. ax 플러스 b를 미분하면 ax 플러스 b분의 a잖아. 그러니까 a분의 1 마중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요거 똑같은 거야. 1차식 합성되어 있으니까 a분의 1 마중 나온 거라고. a분의 1 마중 나온 거야. 우리가 이거 가지고 내가 분모를 1차식으로 만들 수 있다면 무조건 적분이 가능해. 웬만하면 분수함수 적분 못 하는데 이거 거의 무적의 스킬이잖아. 그래서 요거 가지고 문제를 정말 많이 볼 거야. 흔히 말하는 쪼잔한 형태의 문제들. 분모를 1차식으로 만든다? 뭐지? 너희가 크게 세 가지 했었거든. 크게 세 가지 규형을 만나게 될 건데 다 했던 거야. 첫 번째는 차수 낮추기야. 차수 낮추는 작업 하나 할 거고, 두 번째는 여기서도 튀어나오는 거 부분분수. 또 부분분수 신나게 찢을 거고, 부분분수의 업그레이드 버전도 볼 거야.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문제 유형에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치환적분, 적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될 거야. 적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서 잘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 하나만 좀 유형 하나만 보고 쉬자. 하나만 보고 쉴게. 자, 4번 봅시다. 4번 내가 풀어주고 쉬었다가 너네가 문제 풀 거니까 이 4번 좀 잘 한번 보자. 좀 볼게. 치환적분 선생님이 아까 방금 여기 이제 안 주고 써야지만 미분한 식이 식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 계속 내가 이제 일부러 너네 약간 좀 기억에 남게, 내류에 남게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 이거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식의 허락을 받아야 돼. 아무거나 치환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가 힘들어? 뭘 치환해야 할지 보는 게 제일 힘들어. 뭘 치환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문제도 있겠지만 안 보이는 문제들은 그거 찾는 게 중요해. 자, 1번은 선생님 체크 표시 하나만 해놓을게. 체크 표시 하나만 해놓을게. 이거 이런 게 또 그거야. 저기 대치동 가가지고 내가 재종반에 서울대 연고대만 가가지고 이거 주잖아. 못 푼 애도 생긴다고. 못 푼 애도 생겨. 서울대 연고대 준비하는데 이거 못 푼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수능엔 안 나오는데, 수능엔 난이도가 나올 확률이 낮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들이야. 기본 베이스잖아. 자, 이 문제를 지금 내가 치환을 할 거야. 왜 치환할 거냐면 우선 요거 적분하는 거 할 수 있어. 사실 이거 1차식 합성된 걸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1차식들 다항함수 적분 어떻게 한다 그러냐면 x의 n제곱꼴로 다 찢었으면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적분할 수 있었거든. 얘는 지금 찢을 수가 없어. 그래서 치환을 할 거야. 치환을 해보면 왜 하는지를 알아. 자, x 플러스 1을 t로 치환을 할 거야. 얘를 t로 치환을 할 거야. 얘를 t로 치환을 할 거야. 그럼 차근차근 해볼게. 항상 치환하면 양변 미분부터 빨리 할 거라고. 양변 빨리 미분해봐. 양변 미분하면 x 미분하면 1이지. 그리고 뭐 생겨? 이거 x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미분수 dx 생겨야 돼. t 미분하면 1이지. 이거 t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미분수 dt가 생겨야 돼. 그러니까 내가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하면 dx는 dt로 바꿔주면 돼. 그럼 얘가 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인테그랄 x는 뭘로 바뀌겠어? 1 넘어가면 t-1로 넘어가지. 이렇게 t-1이 되겠지. 얘가 뭘로 바뀌니? 루트 t가 되는 거 맞니? 이렇게. 그리고 dx는 뭘로 바뀔 거야? dt로 바뀔 거야. 너희가 치환 적분할 때 지금 제일 잘해야 되는 건 요거야. 요거. dx, 미분소 dx가, 적분변수 dx가 dt로 바뀌겠다라는 거. 그러면 뭐 할 수 있지 갑자기? 전개할 수 있다. 루트가 항이 하나로 단촐해졌으니까 전개할 수 있는 거지. 기억해줘야 돼. x 플러스 1을 치환하는 이유 뭐야? 전개하고 싶어서요. 루트를 단촐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럼 얘가 t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적분하면 이렇게 되겠지. 인테그랄 t 1제곱 t 2분의 1제곱이니까 바로 쓸게. t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t의 2분의 1제곱. 선생님 이제 dt 안 쓸게. 적분합시다. 적분하면 t에 여기 1 더할 거지. 2분의 5제곱. 그러고 나서 역수를 곱할 거라 그랬어. 이렇게. 얘도 t에 지수에다가 1 더하고 역수를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적분상수 c 이렇게 생기겠다.
그럼 답을 쓸 때는 당연히 t 내 맘대로 치환한 거니까 다시 어떻게 돌려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5분의 2에 t 대신에 x 플러스 1 빨리 다시 돌려줄 거야. 선생님은 그냥 2분의 5제곱이라고 쓸게. 원래 루트로 쓰는 게 좋은데 값 집어넣으면 상관없으니까 선생님 그냥 이렇게 쓸게. 이게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왜 치환하는지 꼭 기억해줘. 왜 치환한다고 전개하려고 한 거야. 이거 기억해야 돼. 이런 게 우리한테 제일 힘들다고. 2번은 좀 대놓고 보이지. 2번은 대놓고 보여. 얘 치환하면 되겠지. 요거 치환하면 될 거야. 자 봅시다. 익스포넨셜 2x 플러스 1을 t로 치환을 할 거야. 치환을 할 거야. 그럼 미분해 봅시다. 양변 미분할 거야. 너네 치환적분 할 때 한 번에 못 찾아도 돼. 한 번에 못 찾아도 되니까 이것저것 치환하는 습관 가져. 자 지수함수 미분하면 익스포넨셜 2x 곱하기 2가 생기고 곱하기 x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미분수 dx 써줘야겠지? 요거는 우변은 뭐가 돼? 선생님 계속 이렇게 쓸 거야. 1 dt야. 나중에는 t 안 쓸, 1 안 쓸 건데 지금은 계속 쓸게. 이렇게. 그럼 지금 봐봐. 문제 잘 째려봐봐. 식의 허락을 받을 수 있는지 빨리 보라고. 익스포넨셜 2x 곱하기 2 곱하기 dx가 1 dt야. 지금 뭐가 있냐면 여기 익스포넨셜 2x랑 dx는 있어. 익스포넨셜 2x랑 dx는 있어. 얘가 없잖아. 근데 이건 상수지. 상수니까 제껴. 넘기면 되지 뭐. 그래서 익스포넨셜 2x dx를 뭘로 치환할 수 있을 거야? 2분의 1 dt로 치환할 수 있을 거야. 2분의 1 dt로. 그래서 다시 써봅시다. 얘 그럼 치환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t로 치환이 되니까 인테그랄 t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익스포넨셜 2x dx가 뭘로 치환된다고? 2분의 1 dt로 치환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상수는 바깥으로 계속 뺄게. 2분의 1 dt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럼 그냥 굉장히 심플한 적분이 되는 거지. 굉장히 심플한 적분이 된다. 그럼 얘는 2분의 1에 요거 적분하면 4분의 1에 t의 4제곱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지. 그럼 t는 또 내 맘대로 쓴 거니까 돌려줘야지. 그래서 8분의 1에 t가 익스포넨셜 2x 플러스 1 4제곱. 이게 답이 되겠다. 그 치환한 것만 잘 잡으면 어렵지 않아. 자, 얘도 봅시다. 얘는 뭘 치환하면 될까? 뭘 치환하면 되겠어? 뭘 치환하면 안 적어도 돼. 안 적어. 너네 지금 이런 식은 안 적어도 돼. 이거 안 적어도 돼. 이것만 적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안 적어도 돼. 어차피 밑에 답 다 나와 있어. 자, 봅시다. 봐봐. 얘네 뭐 치환하면 되겠어? 뭐 치환하면 lnx 치환하면 얘를 미분한 x분의 1이 이쁘게 있잖아. 그치? 이런 생각을 한 번만 졸지 말라고. 졸면 안 돼. 졸지 마, 제발. 졸리면 서서 들어. 지금 중요한 거 하잖아. 이거 안 되면 진짜 인생 망한다. 적분의 절반을 망해. 적분, 그러니까 이 미분의 절반을 망해. 빨리 lnx 치환할 거야.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보면 돼. lnx t로 치환합시다. t로 치환할게. 미분합시다. lnx 미분하면 x분의 1 t, 빨간색으로 쓸게. x분의 1 dx 는 1 dt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x분의 dx를 dt로 치환할 수 있고 얘는 t로 치환할 수 있으니까 문제 되게 심플해지네. 인테그랄 t 제곱 dt 바로 쓸게. 적분하면 3분의 1에 t 세제곱인데 t가 lnx니까 바로 쓰자. 얼마나 아름답게 나오겠니. 자, 4번에다가 별표 하나만 칠게. 모르면 못 풀어. 모르면 못 풀어. 반드시 기억해줘. 반드시 기억해야 돼. 내신 때문에 그래. 내신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정적분 때문에도 기억을 해야 돼. 사인 세제곱 x. 치환적분을 연습하기 아주 좋은 함수야. 내가 치환적분은 식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 미분한 게 그 식에 있는지 한 번만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 너네가 저걸 보면 사인 x를 t로 너무 치환하고 싶지. 한 번만 생각해봐. 사인 x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지? 코사인 x 저 안에 있어? 식이 허락하고 있지 않아. 그럼. 식이 허락하고 있지 않은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저기 사인 x가 잔뜩이잖아. 오히려 뭘 치환해야 돼? 코사인을 치환해야 되는 거 맞아?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이잖아.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사인이 잔뜩 있으니까
코사인을 미분하면 식이 허락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사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사인 제곱 x가 뭐가 되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가 되는 거 맞니? 이렇게 쓰면 치환할 수 있지. 이렇게 쓰면 코사인 x를 치환할 수 있다.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야.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마이너스 사인 x dx가 이렇게 되겠지. 내가 지금 한동안 계속 오늘은 하루 종일 웬만하면 1dt라고 쓸게. 1dt라고 쓰는 이유가 상수항이나 이런 것들은 너네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해주고 싶어서 그래. sin x dx가 1dt가 되니까 sin x dx는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dt라고 쓰면 된다고. 그래서 드디어 얘가 처리가 가능한 거지. 식의 허락을 받을 수가 있다. 얘가 마이너스 dt가 될 거라고. 이렇게. 그럼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렇게 쓸게. 인테그랄 얘가 t가 될 거잖아. 그러니까 t 제곱 마이너스 1 dt 이렇게 굉장히 완전히 다른 형태의 식이 된다고. 그래서 이건 적분이 가능하지. 바로 할게. t제곱 적분하면 3분의 1에 t 세제곱인데 t가 코사인이니까 바로 줄게. 코사인 세제곱 x 이렇게 되겠지? 1 적분하면 마이너스 t지. t가 코사인 x잖아. 이게 답이 되겠다. 이게 답이 되겠지. t 치환하는 거 한꺼번에 하는 거 좀 어색하면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해도 돼. 그래서 기억해줘. 치환 적분은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식의 허락을 받아야 돼. 미분한 게 있는지 없는지 한 번만 생각해봐. 계속 얘기하지만 한 번에 못 찾아도 돼. 2번, 3번, 4번 걸려서 찾아도 돼. 찾기만 하면 된다고. 우리 그게 좋은 거야. 우리 학생이잖아. 실수해도 돼. 지금 실수 얼마든지 해도 돼. 그러니까 망설이지만 마. 그냥 해봐. 그럼 지금 쉬었다가 뒤에 문제 풀고 갈 거니까 쉬었다 합시다.